챕터 2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주기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입니다.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리튬과 스트론튬은 붉은색입니다. 비슷하지만 프리즘에 분산시켜보면 분명히 다른 색으로 나타나요. 뜨거운 불꽃에서 원자들에 의한 빛의 방출로 독특한 선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원자는 양의 전하를 띤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싼 음의 전하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자는 핵 주위의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발견될 수 있고,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이 전자는 핵 주위의 다른 공간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이 전이가 바로 불꽃 반응에서 각각 독특한 색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열된 고체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모든 파장에 빛이 포함된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지는데요. 기체의 경우 가열해서 나온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서 어떤 특정한 파장에 해당되는 색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의해 분석해보면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이 빛은 수소 원자에 의해서 방출된 것으로 각각 어떤 주어진 파장에 비칩니다. 가시광선 쪽에서는 빨간색, 청록색, 파랑색, 보라색 4개의 선으로 보이고요. 다른 선들은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발머가 수소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소문자 n은 2보다 큰 정수로 4, 5, 6을 대입하면 파장을 구할 수 있어요.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는데요. 보어의 첫 번째 가정은 원자 내의 전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보어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개념을 도입해서 수소 원자의 전자에너지 준위식을 유도했습니다. 이때 N은 주양자수예요. RH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에너지 준위를 나타냈는데요.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빛이 방출되죠. 전자 전이. 보어의 두 번째 가정을 보면은 원자 내의 전자는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옮겨감으로써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전자가 전이된다 라고 했어요. 잠깐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이 에너지가 광자로 방출된다. 이 에너지 차이, 광자의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식에 의해서 빛의 진동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방출된 광자의 에너지는 이와 같아요. 이 과정에서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광자 이론을 이용해서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했고 수소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의 값을 대입해서 발머식을 얻었고요.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까지 포함해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의 다른 선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와의 관계식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 계열을 보시면 자외선 영역인 라이먼 계열은 주양자 수가 2, 3, 4인 준위로부터 주양자 수가 1인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입니다.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 변화가 클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인 발머 계열은 주양자 수가 3, 4, 5인 준위로부터 주양자 수가 2인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입니다.
적외선 영역인 파생 계열은 주양자 수가 4, 5, 6인 준위로부터 주양자 수가 3인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으로 에너지 변화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 계열에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수와 오비탈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양자 역학에서 원자 내의 전자들은 4개의 양자수로 나타냅니다. 3개의 양자수인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에 의해서 여러 지점에서 전자의 발견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가 결정되는데요. 원자 내에서 각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원자 궤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원자 궤도함수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각각 다른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 4번째 양자수인 스핀 양자수가 전자의 자기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주양자수는 보어 이론의 양자수하고 동일한 것으로 1, 2, 3 등의 값을 갖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주양자수에 의존하고 작은 주양자수는 낮은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궤도함수의 크기도 주양자수에 의존해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궤도함수도 커지죠.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 궤도함수들은 같은 껍질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 껍질은 글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주양자 수가 1, 2, 3, 4, 5 순으로 전자 껍질이 K, L, M, N, O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주양자수의 각 전자 껍질에는 N개의 다른 궤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다른 모양을 한 궤도 함수로 가군동량 양자수로 표시를 해줘요. 양자수 L 값은 0에서 n-1까지의 정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3인 전자는 0, 1, 2가 가능한데요. M껍질, 주양자수가 3인 M껍질 안에 3가지 궤도함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양이 다르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공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양자수가 같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다른 궤도함수는 같은 껍질에서 각각 다른 붓껍질에 속하게 되는데 이 붓껍질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예로 이 P는 주양자수가 2이고 가군동량 지수가 1인 붓껍질인 거예요. 세 번째 자기양자수는 S껍질을 제외하고는 각각 붓껍질에는 2개 이상의 궤도함수가 있습니다. 가군동량 양자수의 붓껍질에는 EL 플러스 1개의 궤도함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2인 경우에 B 붓껍질일 경우에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 5개의 궤도함수가 있는 거예요. 붓껍질 안에 각각 다른 궤도함수를 자기양자수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의 정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L이 2일 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죠. 스핀 양자수는 지구가 자전하듯이 전자는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전자의 스핀은 전하의 회전 운동이라서 자기장을 유발하죠. 스핀 양자수는 막대자석처럼 자석이 가질 수 있는 2 가능한 배항을 나타내고요. 스핀 양자수 값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내집니다. 다음 양자수와 원자 오비탈 보시면요. 주양자의 수하고 주기율표의 주기수하고 일치합니다. 주양자수 1인 경우 1주기, 전자껍질은 K고요. 그리고 오비탈은 S오비탈이에요. 2주기에서는 전자껍질이 L이고 S오비탈과 P오비탈, 3주기에서는 전자껍질 M이고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사주기는 n 껍질로 sp, d, f 오비탈이 있습니다. 원자 궤도 함수 모양, 즉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은 전자의 분포 확률을 나타냅니다. s 궤도 함수, s오비탈은 구형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이 핵 주위예요. 그리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습니다. p-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이 p-오비탈에서 시작해 각 부껍질에 3개의 궤도 함수가 있어요. 같은 모양인데 공간에서의 배향이 다릅니다. 3개의 궤도 함수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고 3개의 좌표축을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죠. d-오비탈은 s-오비탈이나 p-오비탈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5개 존재해요.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각 오비탈은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을 갖습니다. 각 오비탈 방에 들어가는 전자의 수는 최대 2개를 수용할 수 있고요. 이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원자 안에 4가지 양자수가 똑같은 2개의 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전자의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1이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0,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0,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이 4가지 양자수하고 똑같은 다른 전자는 없어요. 즉, 1s 궤도 함수의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값이 똑같은 전자는 없습니다. 이런 배열은 없는 거예요. 한 궤도 함수, 한 오비탈 안에 2개의 전자만 있을 수 있으므로 스핀 양자수가 다른 2개의 전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하죠. 이것은 전자가 반대 스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 오비탈, s오비탈은 방이 1개예요. p-오비탈은 3개고요. d-오비탈은 5개입니다. f-오비탈은 7개예요. 그리고 오비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n-제곱이에요. 표에 전자 껍질의 종류와 수용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전자 배열 상태를 바닥 상태, 이외의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 배열을 들뜬 상태라고 했죠.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 배치는 부껍질의 순서로 전자를 채워가면서 전자 배열을 합니다. 이것을 축조 원리라고 하는데 부껍질의 순서는 축조 순서라고도 해요. 축조 순서는 부껍질의 에너지 증가 순서하고 같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궤도 함수, 오비탈부터 채워가면 원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 바닥 상태가 얻어져요. 여기에는 주양자수, 전자껍질하고 가군동량 양자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로 에너지는 주양자수, 전자껍질에 의존하고요. 주양자수, 전자껍질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3s 궤도함수, 3s오비탈이 2s오비탈보다 전자껍질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껍질이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는 가군동량 양자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3s보다 3p가 가군동량 양자수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가져요. 즉,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 궤도 함수는 1s이고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보면은 참고해 보시면은 부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핵과 가까운 전자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하고 핵과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각 전자껍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 곱하기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전자 배치를 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 2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한 궤도 함수에는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핀 양자 수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에는 화살표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스핀 양자 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에는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훈트의 규칙, 붓껍질의 전자 배열을 결정하는 규칙 실험을 했는데 전자가 붓껍질에 들어갈 때 어떠한 궤도 함수,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전에 붓껍질 각 오비탈에 전자가 1개씩 들어가며 들어간 오비탈의 전자 스핀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진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붓껍질에서의 전자 분포 표시는 붓껍질 기호의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를 위첨자로 표시해 줍니다. 다음 주기율표를 보시면 1869년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원소를 원자량 크기로 배열해서 가로열에 놓으면 세로열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원소의 배열을 주기율표라고 했죠. 그리고 모질리에 의해서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대신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원소를 원자 번호, 핵 전하 순서로 배열을 하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주기율이라고 하죠. 주기율표를 보시면 원자 번호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로열을 주기, 세로열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A, B, 그리고 로마 숫자로 구별을 해요. 표에 동족 원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1족,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3족, 4족, 5, 6, 7족, 그리고 비활성 기체인 0족이 있습니다. 동족 원소, 같은 족 원소는 어떤 족이나 전자 배열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제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K껍질, 주양자 수가 1인 껍질이 채워지고요. 제2주기는 리튬부터 네온까지 L껍질이죠. 제3주기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M껍질, 3S, 3P, 오비탈, 붓껍질이 채워지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및 이온화 에너지 부분 보시면 우선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가장 바깥 궤도의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최각 전자와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 결정인자가 나와 있어요. 핵의 전하하고 핵과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전자를 쉽게 잃어버려서 반응성이 있게 되는 금속의 특징이죠. 반면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영족 기체, 반응성이 작죠.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원자 반지름은 각 원자의 핵으로부터 전자 분포가 최대인 가장 바깥 궤도 함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단일 공유결합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두 핵들 사이의 거리의 반이 원자 반지름이고요.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결정 상태에서 서로 인접한 두 원자의 핵 간 거리의 반과 같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의 전하량의 증가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요.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이온 반지름은
핵 주위에서 이온의 전자가 발견되는 구 영역의 크기를 말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를 얻을수록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고 전자를 잃을수록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고요.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 이온 반지름은 커집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양성자 수는 다르지만 전자 수가 같은 이온의 경우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금속 원소의 경우 나트륨에 대해서 얘가 나와 있는데 원자 반지름과 비교해서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나트륨. 전자 배치로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예요. 나트륨 이온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죠. 원자에서 이온으로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온 반지름 작아져요. 원자 반지름이 이만했다면, 예를 들어서요, 나트륨 이온은 이만해지죠. 양이온은 원자보다 더 작아지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비금속 원소의 경우 음이온에 대해서 보면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5개입니다. 염소 이온의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예요. 전자를 얻었습니다.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음이온은 원자보다 더 커졌어요. 전자를 얻었으니까요. 비금속 원소의 경우 음이온이 될 때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주족 원소는 원자 반지름처럼 이온 반지름도 규칙성이 있어요.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주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3주기 원소 중에서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1개 잃었고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었어요.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로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과 같습니다. 전자 배열은 같은데 핵 전하, 원자 번호가 다르죠. 이것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핵 전하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전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핵의 인력이 커지고 궤도 함수는 수축해져서 이온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다음 전기 음성도는 중성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의 크기입니다. 분자 내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를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소해요. 금속의 경우 가장 적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요. 비금속은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갖죠. 두 결합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가 작으면 비극성,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극성, 아주 크면 이온 결합을 이루죠. 뒤에 화학 결합의 종류 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의 경우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전자 친화도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을 형성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어떤 원자는 음이온이 되면 불안정해서 전자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때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의 음이온을 형성하기 위해 전자를 얻을 때의 에너지를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배치가 ANS에 2개, NP에 5개인 7쪽 원소죠. 할로겐 쪽 원소의 경우 큰 음의 전자 친화도를 가져요. 주기율표를 생각해 보시면 할로겐 쪽 원소는 비금 속성에 해당되죠.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비활성 기체, 영족 기체와 같은 배열을 갖게 되는 매우 안정한 음이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져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전기 음송도는 커지고요. 결합 에너지는 커집니다. 산화력도 커지고요. 산성 커집니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거죠.